중구 영주동의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은 채 10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산은 62일 만에 1일 신규 확진자가 최저를 기록했고 5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기장군 양달산 2부 능선에서 불이 나 6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주택 등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심과 공원에 벚꽃과 유채꽃 등 다양한 봄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중구 영주동의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6월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지 않은 채 10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 현장입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 사업이 시작됐는데 공정률 90% 상태에서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구조물 등 기초 공사는 끝났지만 주인공인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만 덩그러니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청이 입찰을 통해 엘리베이터 업체 한 곳을 선정했는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다른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기각했지만 업체가 다시 항고를 신청했고 10개월째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야 전선이 막 노출돼가지고 이건 아니지요. 좁아지고 요새 코레라 때문에 둘이 일이 하려면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한 데 많지. 근데 하루속히 저거를 빨리 해갖고 빨리 하도록 구청에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2심에 지금 재판 기일이 안 잡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게 구청에서 계속 재판 기일이 안 잡힌다고 계속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 진짜 불편하시거든요. 탄원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재판 기일을 빨리 정해달라든지 이런 부분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건 담당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 주말과 밤사이 상가와 주택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기장군 양달산 2부 능선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임야 2만 제곱미터가량이 소실됐는데요. 소방당국은 인근 농막에서 발생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11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의 한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시 자정쯤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60대 여성 A씨가 손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30분쯤에는 사상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층에 고립된 주민 4명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또 10일 새벽 2시 30분쯤에는 사구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8일 1,921명 이후 62일 만에 최소 규모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확진자 9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50대에서 80대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71명으로 줄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5.7%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각각 38%, 18.6%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재택치료 확진자도 줄었습니다.
11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재택치료자는 5만 1천여 명, 이 가운데 13.9%인 7,100여 명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솔밭예술마을에서 주민들의 문화소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진주 비즈 팔찌 만들기와 우드버닝 소품 만들기 등 4월 강좌 프로그램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에는 모래축제와 연계해 공방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솔밭예술마을은 지난 2013년 11월에 조성됐으며 창작 공예 공방 5곳, 클래스룸 1곳, 갤러리 1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다.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이 된 임시정부 헌장의 일부입니다. 이 헌장이 발표된 4월 11일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한국 최초의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 세워졌는데요. 1910년 경술국치로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우리 민족은 1919년 이 3.1운동으로 독립의지를 키워왔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으로 근거지를 국외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강국을 이끌어왔는데요.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매년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해 역사적인 의의를 기리고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립 주권을 외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가 보여주는 의미는 퇴색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때 수많은 분이 그리워하던 바로 그 고향입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도 있고 변화된 거리두기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기념식을 열고 100년의 세월을 넘어 기억한 지금, 우리가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만발한 봄꽃의 산과 하천, 도심은 온통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사하게 펼쳐진 꽃의 터널. 새하얗고 연분홍색 꽃잎들이 자태를 뽐냅니다. 봄의 대명사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솜사탕이 열린 듯 탐스럽게 꽃이 피었습니다. 도심에도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봄꽃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꽃비가 내립니다. 아기랑 나오니까 아기도 지금 걸어서 온 건 처음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엄청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봄이 온 것 같고 좋아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온천천 주변은 온통 샛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화려한 꽃의 정원을 거니는 시민들. 옷차림은 가벼워졌고 얼굴에선 여유가 느껴집니다. 너무 색깔이 너무 이쁘고 하여튼 뭔가- 가슴이 확 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요. 밥 한 끼 먹고 지금 나와서 거닐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활짝 열린 봄에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새 푸근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외식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저는 사실 요리에 익숙치 않아 간편 조리식품을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런 간편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간편 조리식품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송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사업이 주춤하면서 새롭게 각광받는 것들이 있죠. 바로
간편조리 식품인데요. 오늘 이 밀키트를 제가 직접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 무인업소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볼게요. 매장을 방문하니까 매장 내부에서도 다양한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 네, 제육볶음부터 명란오일 파스타,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네요. 부대찌개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면서도 또 기분 좋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밀키트 영업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날짜별로 나가는 밀키트 제품이 다른데요. 확실히 금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안주류가 잘 나가니까 그런 탕류 메뉴로 하고요. 이런 평일 같은 경우는 찌개류나 아이들 반찬들이 잘 나가서 그런 메뉴 위주로 만들면 간편 조리식품 매장 대부분은 본사에서 주재료를 한꺼번에 공급받고 나머지 채소 등 부재료는 지역에서 직접 구입해 소포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재료들을 많이 사놓으면 주로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밀키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니까 그만큼만 써서 하니까 재료 손실도 없고. 무인업소로 운영되는 이 매장은 고객이 제품을 고른 뒤 직접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제라 늦은 시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일부 고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밀키트를 총 3개를 구입해봤는데요. 과연 이 밀키트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가 직접 체험해 보겠습니다. 간편 조리식품을 일일이 분리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재료 하나당 비닐팩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많게는 12개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요리할 때 편리한 건 있는데 좀 약간 과대 포장된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과대포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박스는 엄청 큰데 내용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장이 소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비닐도 엄청 크고 버릴 때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배달 음식과 간편 조리식품은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로 인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발생량이 20% 넘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편리하다는 매력 뒤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응답이 과제로 남으면서 친환경 소재로 탈바꿈하기 위한 간편 조리식품 업체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에 나설 부산시장 후보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공천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SNS를 통해 1년간 시정을 맡으며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의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남북권 발전의 축인 부산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선봉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전국 상인연합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상인연합회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분기 사업 실적을 공유하고 2분기 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 해운대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관광도시 해운대를 넘어 4차 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굴뚝 없는 혁신 창업도시, 명품 교육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해운대 등 5대 목표 10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석 정치문화 5일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해운대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의 지혜를 구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해운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유세차와 대규모 선거운동, 거리 현수막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산무 클린 캠페인을 선언했습니다.